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가의 흐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가액의 1단원, 원가액의 기초에서는 원가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과 그리고 이 원가의 흐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은 1단원은 문제없이 잘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니까 잘 집중하시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원가의 흐름이라는 게 왜 나오는 것이냐? 일단 제조 과정에서 원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원가가 발생하면은 한순간에 제품이 완성돼서 그러한 제품이 원가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입에서 제조, 그리고 완성, 판매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 계산이 진행이 되는데 이를 이제 우리는 원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원가의 3요소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럼 원가의 3요소라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원가의 3요소라는 것은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흐름은 일단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라는 제품에 대한 원가의 흐름을 볼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의 흐름은 투입, 제조, 완성, 판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재료가 투입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 방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제조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제공품이라는 거 우리 처음 나왔죠. 제공품이 뭐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간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물건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과정을 지나면 투입됐다는 얘기는 이제 제조 중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제조 중인 물건들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입, 제조, 그리고 완성 이 과정이 우리는 재료, 제공품, 제품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하는 거고 원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갑자기 이제 제공품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당연히 투입이 끝났으면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는 제공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재료비부터 한번 원가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T계정에 대한 학습이 조금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한 학습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원재료라는 자산 계정이 있고요. 자, 월초 원재료가 10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월초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기초라는 거는 이번 기의 초란 표현이고요. 월초는 이번 달의 처음이란 표현인데 원가 계산은 보통 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쌤이 월초라고 표현을 했는데 책에 따라서는 기초라고 있을 수도 있고 월초라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월초 전기 2월 된 원재료가 1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월에 70원 매입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10원, 이번 달에 사온 거 70원 합해서 총 80원만큼의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월말에 창고를 보니까 재료가 30원 남아있다. 그러면은 50원만큼 내가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50원만큼 이번 달에 어떤 것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당월 원재료 소비액은 50원이다. 이렇게 T계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당월 원재료 소비액이 50원이란 얘기는 이번 달에 재료비로 50원 썼다는 얘기예요. 재료비로 그러면은 이 소비액이 재료비 계정으로 가야겠죠.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자, 재료비 계정. 재료비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자, 50원이 사용이 된 게 여기에 기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50원만큼 쓴 거 그냥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가 대상에 집계를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제품의 원가가 집계가 될 거니까. 그래서 50원만큼 들어온 게 다시 대변으로 빠져나갈 건데 빠져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는 갈 거란 얘기예요. 그 어딘가가 뭐냐면은 얘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원가로 집계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자산으로 일단 집계가 될 거예요. 그 자산이 뭐냐?
제공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방에 제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 집계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공품이라는 계정이란 얘기예요.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재료비는 제공품이라는 계정으로 집계가 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재료를 사용했을 때 직접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 재료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가 50원 썼는데 그 중에 40원이 직접 재료비다. 그러면은 이 직접 재료비 40원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A라는 제품 그리고 A라는 제공품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이렇게 직접 보내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이라는 계정으로 직접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간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재료비는 꼭 A라는 제품 때문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조 간접비라는 계정에 모이게 할 겁니다. 간접 재료비는. 자, 요거 일단은 처음이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재료 소비액은 A라는 것 때문에 직접 소비된 거니까 A라는 제공품, A의 제공품에 직접 40원을 보내는데 간접 재료비는 일단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보내야 한다.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이라는 거는 종업원들한테 월급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월급이라는 게 조금 복잡해지는 게 뭐 이번 달에 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이렇게 차변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 이번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농업비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번 달에 못 준 거 있다 또는 이번 달에 못 준 거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 농업비를 우리가 할 때는 자, 미지급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미지급액이 이번 달에 미지급한 것도 있지만 저번 달에 미지급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가 총 60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있다면은 이것만 농업비로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번 달에 줘야 하는데 못 준 게 있다. 이번 달에 줘야 하는데 못 준 게 있다. 일단 뭘까요? 그거는 당월 미지급액이 되겠죠. 당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 월급일까요? 저번 달 월급일까요? 자, 여기 지금 당월 미지급액 이거는 이번 달 월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 달에 지급하지 않아서 여기 60원 안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언제의 농업비로 계산이 돼야 돼요? 당연히 이번 달의 농업비로 포함이 돼서 계산이 돼야겠죠. 원가 계산이. 그래서 만약에 당월 미지급액이 있다면은 여기에 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번 달에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 저번 달에 미지급한 금액은 언제의 월급일까요? 당연히 저번 달 거겠죠. 전월 미지급액은 저번 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번 달에 미지급한 금액은 언제 지급했을까요? 당연히 이번 달에 지급했겠죠. 즉 이번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 60원 중에는 이번 달 월급도 있지만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월 미지급액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전월 미지급액. 그러면은 전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 원가 계산에 포함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전월 미지급한 금액은 자, 지금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이 차변에 포함해서 더 증가시켜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을 빼줘야 될까요? 당연히 빼줘야겠죠. 왜냐면 이번 달 비용이 아니라 저번 달 비용이니까. 그래서 전월 미지급액이 있다면은 이렇게 대변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실까요? 자, 당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 월급인데 안 줬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현금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달 월급이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농업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전월 미지급액은 저번 달에 못 준 거 이번 달에 줬을 거니까 이 60원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 달 원가 계산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니까
대변에 써가지고 금액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당월 미지급액이 만약에 30원이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현금 지급한 거 60원 그리고 이번 달에 미지급한 거 30원 포함해서 총 90원만큼이 이번 달에 노무비로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전월 미지급한 게 만약에 20원이 있다 그러면은 자 90원에서 20원 빼서 총 얼마만 70원만 이번 달에 급여 발생액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 달에 노무비로 계산해야 될 금액 이번 달에 금액은 이번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이번 달에 뭐 한 거? 미지급한 거. 이번 달에 미지급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 저번 달에 전월 미지급액. 저번 달에 미지급한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빼야겠죠. 자, 이번 달에 미지급한 건 더해주고 저번 달에 미지급한 건 빼주고 왜? 저번 달에 미지급한 거는 저번 달 월급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노무비로 계산돼야 될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70원이 원가 계산을 위해서 노무비 계정. 자, 급여 계정에서 노무비 계정. 이게 원가 계산을 위한 계정이니까 일로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번 달에 급여 발생액이 70원. 원가 계산을 위해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는 재료비랑 똑같아요. 자, 이 70원이 A라는 제공품을 위해 직접 발생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꼭 A라는 제공품뿐만 아니라 뭐 B, C, D라는 제품이나 제공품을 만들기 위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해서 직접 노후비 소비액 50원은 얼로 직접 보내고 A 쪽으로 직접 보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직접 재료비 40원이 있었던 거랑 지금 직접 노후비 50원이 여기에 집계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재료비 40원, 노후비 50원이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집계가 돼야지만 제품의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간접 노후비 소비액은 일단 어느 쪽으로 제조 간접비로 모이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재료비 10원이 있었고 그 밑에다가 간접 노후비 20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번만 더 돌려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비, 노후비에 이어서 제조 경비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큰 틀은 다 끝난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조 경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건데 일단 제조 경비는 노후비보다 좀 더 복잡한 게 노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에 못 준 거, 저번 달에 못 준 거만 고려하면 되는데 제조 경비, 뭐 전력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준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먼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노후비 보셨을 때도 좀 헷갈리셨겠지만 전월 미지급액 무슨 당월 미지급액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비용이라는 것은 원가예요. 비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달 원가에 포함할 거냐 아니냐 그거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총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당월 미지급액 두 번째 전월 미지급액 아까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전월 선급액 네 번째로는 당월 선급액 이렇게 4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번 달 원가에 포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번 달이 10월이라고 해볼고요. 당연히 다음 달은 11월이겠고 저번 달은 9월이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당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에 줬어야 하는데 못 준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 일단은 언제의 비용으로 봐야 될까? 언제의 원가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10월의 원가로 봐야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전월 미지급액은
저번 달에 지급하지 못한 거죠. 저번 달에 언제 거 못 준 거예요? 9월 달 거 지급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번 달 원가가 아니라 9월 달 원가예요. 그리고 전월 선급액. 전월 선급액이에요. 전월 선급액은 9월 달, 전월에 선급한 거죠. 언제 거를. 10월 달 걸 선급했겠죠. 먼저 줬다는 개념이니까. 9월 달에 먼저 준 10월 달 금액.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의 원가 계산에 포함해야 될까요? 저번 달에 10월 달 거 먼저 준 거니까 10월 달에 원가 계산에 포함이 돼야겠죠. 자, 당월 선급액이에요. 이번 달에 먼저 줬어요. 10월 달에 먼저 줬는데 언제 거를 11월 달 걸 먼저 준 거예요. 그러면은 당월에 선급한 금액은 언제의 원가, 언제의 비용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이거는 11월 달에 원가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시고 나서 T 계정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이번 달에 포함해야 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포함돼야 된다. 즉 당월 미지급액 그리고 전월 선급액 이거는 이번 달 원가 계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란 얘기는 비용을 추가시키는 거니까 어느 변으로? 차변으로 전기를 하는 거고요. 저번 달에 미지급한 9월달 금액은 이번 달 거 아니니까 빼기. 그리고 당월 선급액. 이번 달에 먼저 지급한 11월 달 금액이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이번 달에 원가 계산에 빠져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 감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하시고 나서 T 계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제조 경비에 대한 원가의 흐름 볼게요. 자, 당월에 현금 지급한 금액이 40원인데 이제 우리는 계속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더할 것도 있고 뺄 것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당월 미지급액 더해야 되는 거죠. 당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 건데 지급하지 못해서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월 선급액. 저번 달에 먼저 지급한 금액. 여기 없겠죠. 40원 안에 없겠죠. 저번 달에 지급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이번 달 거니까 꼭 포함시켜서 원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월 미지급액, 전월 선급액은 차변에 더해주고요. 전월 미지급액 20원. 자, 이거는 40원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언제 거 지금 준 거예요? 저번 달 거 지금 준 거니까 이번 달 거 원가 계산은 빠져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 기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월 선급액 20원. 자, 당월 선급액 20원도 이거는 다음 달 거 원가 계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번 달의 제조 경비는 30원으로 집계해서 원가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이해 안 가시면 방금 선생님이 빈 공간에다 필기했던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제조 경비 발생액 30원이 이렇게 이제 제조 경비 계정에 집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긴 또 똑같아요. 재료비, 노무비가 똑같아요. 이 중에서 직접비도 있고 간접비도 있을 건데 직접비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요? 제공품 계정으로 직접 보내고 간접비가 있다면은 여자제품 제조에 동시에 쓰인 거니까 일단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제조 경비는 거의 대부분이 간접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직접비 없다고 할게요. 직접비 없으니까 간접 제조 경비 소비액 30원 전부 다 얼로 보낸다?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보내는데 그럼 제조 간접비 계정에는 간접 재료비 10원과 간접 노무비 20원 그리고 이번에 간접 제조비 30원 총해서 얼마? 60원만큼의 제조 간접비가 집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자,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시면은 한 번만 돌려보시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제공품 계정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